기획전을 하면 뭐 10,000개에서 20,000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받으신 러너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이 러닝 생애 주기를 담은 어플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요즘에 러닝을 굉장히 많이 하시니까 내가 뭐 러닝 대회를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어플 들어오셔서 그냥 뭐 인천에 있는 러닝 대회, 뭐 경기도권에 있는 러닝 대회 찾아보시면 되게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되게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그거를 저장을 해두면 저희가 접수 시간에 맞춰서 알림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홍보 짤막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러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다운로드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제 저희는 그래서 총 3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까 어플 얘기했는데 여기서 추가되는 게 매거진이 추가가 됩니다. 저희가 좀 굉장히 특이한 게 스포츠 브랜드로서 인식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출은 스포츠 브랜드로 인식이 되는데 저희가 무신사를 입점하게 된 계기도 스포츠 브랜드를 하니까 들어와라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초보자 러너가 시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부상을 안 당하고 러닝을 하면 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인스타그램 채널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플랫폼사에 계시는 MD님들이 제품을 파는 줄 모르고 팔로우를 하고 계시다가 광고가 떠서 그 다음에 저희 입점해보시는 거 어때요? 라고 제안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원래 보통 이제 입점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판매를 하게 된다 무언가를 그러면은 네이버가 됐든 지그지가 됐든 어떤 특정 채널에 들어갈 텐데 생각보다 이제 입점하기가 좀 빡셉니다. 왜냐면은 한 달에도 뭐 거의 하루에 뭐 몇천 개씩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서 괜찮은 것들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스로의 협의나 아니면 기획진 협의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점을 가져가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매거진 채널로 MD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기획전이나 이런 유통 채널에 있어서 좀 이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좀 어떻게 진행하게 됐는지는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러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을 어떻게 했냐면 저기 맨 왼쪽에 있는 싱글렛 보면은 저희가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는데 여기 맨 끝에 보면 그 박음질이 다 되어 있어요. 박음질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러닝을 오래 하면은 여기가 다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처가 나지 않게 심리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에너지젤 같은 경우에도 들고 뛰거나 주머니에 대충 넣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그 사이즈에 맞게끔 이 포켓을 안쪽에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약간 히든 포켓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해서 저런 것들도 러닝을 하신 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있고 이 파우치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러닝 대회를 나갔을 때 저희 대회에서 뭐 요즘에 되게 뭐 빵이나 이런 것들 기념품들 되게 비닐 봉다리 막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패키지도 버려지지 않고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리유저블을 해서 이것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저희만의 좀 특이한 지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러닝 대회를 나갈 때 러닝 대회를 찾고 그리고 거기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알림 설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알맞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뜨게 되고 그리고 그 제품을 입고 내가 어떻게 10kg를 준비하면 좋을지 20kg를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훈련까지 저희가 어플에서 제공하면서 대회 참가했을 때 후기까지 저희한테 남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1년 그 하나의 여정을 다 설계해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객을 하고 탐색 단계에서 우리가 모객을 하자. 이 사람이 제품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우수를 세워놓고서 이 사람이 편해질 수 있도록 접수를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접수까지 하는 사람들한테 타겟팅에서 광고가 나갑니다. 타겟팅에서 광고가 나가고 훈련 결과에 따라서 풀코스 나가시는 분들에게 알맞는 제품을 저희 제품군 내에서 좀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년의 고객 여정을 설계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광고 없이도 매달 300만 명에게 도달할 수 있었냐? 사실 이제 저희는 그 전달하는 매거진이 아니라 좀 함께 경험하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긴 할 건데
이 수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답죠. 굉장히 되게 아름다운 수치인데 처음에 제가 러닝이 이렇게 붐이 아니었을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조금 어떤 것들이 많이 있었냐면 요즘도 러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마라톤 온라인이라는 채널에서 찾으시거든요. 마라톤 온라인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완전 쉐시입니다. 진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모바일 UI도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정보만 툭 던져지고 끝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궁금한 거는 이 정보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이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10km를 나가고 싶어요. 근데 10km도 되게 많아요. 디즈니런도 있고, 마블런도 있고, 10km인데 되게 경사가 깊은 것도 있고, 경사가 탄탄한 것도 있어요. 사실 그 콘텐츠를 만들 때 기존의 업자들은 거기까지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까지 고려를 했냐면 인천시에서 뛸 만한 트랙 우리가 세 군데 선정했어요. 세 군데 선정해서 그리고 여기가 무료인지 유료인지 저희 직접 전화해서 다 콘텐츠로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광고를 돌렸습니다. 광고를 돌렸을 때 진짜 팔로워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거기서 그런 거를 캐치를 해서 인천 트랙, 부산 트랙, 대전 트랙, 경남 트랙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매거진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는 채널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좀 터지는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한번 써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시장이 작으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다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창업을 초기 하신 분들이 대표님 저 이런 아이템 있어요. 이런 아이템 너무 좋아요. 왜 이게 좋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블루오션이에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블루오션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오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블루오션은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블루오션일 경우 그럼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두 번째 사실은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나만 좋아해서 블루오션처럼 보이는 경우. 근데 대부분 2번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빠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이 된다? 그러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블루오션이 존재하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그 블루오션의 기간이 솔직하게 말하면 굉장히 짧은 것 같습니다. 그 하나의 예시로 저희 그 두쫑프 아시죠? 두쫑프 처음에 했을 때 카다이프라는 존재를 저희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다이프가 돈이 된다라는 소식이 빠지자마자 혹시 쿠팡에 카다이프 검색해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상품이 몇만 개가 딸립니다. 일주일 만에. 그러면 이걸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애초에 블루오션을 찾는 것보다 내가 레드오션을 좀 들어가서 그 레드오션에서 차별화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장을 들어가실 때도 가능하면 커지는 시장을 들어가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츠 쪽을 예시를 들면 테니스 같은 걸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여러분 테니스 주변에서 많이 한다는 소식 좀 들으셨나요? 좀 많이 조용해졌죠. 그래서 실제로 테니스 매장도 많이 사라지고 주변 기기나 플랫폼이나 굉장히 많이 망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잘 갈 수 있었던 거는 계속 컸거든요. 계속 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약간 불경기로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 테니스라는 고급 스포츠에 비용을 낼 수가 없는 시점이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특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거기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시장 규모에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실 때 항상 큰 거를 들어가시면 좋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저희도 패션 브랜드니까 제품 서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에 없는 제품을 내놓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기획한 게 트레일 러닝 조끼거든요. 이 트레일 러닝 조끼가 사실 제 주변에 입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제 주변에 입는 사람은 못 봤는데 그냥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리뷰가 2만 개씩 깔려 있거든요. 2만 개씩 깔려 있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거기서
리뷰가 안 좋은 것들 쫙 서칭합니다. 리뷰를 낮은 순으로 쫙 깔아놓고선 여기서 그 공통적으로 나오거든요. 요즘에 클로드나 이런 데 넣어주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주머니가 너무 적어요 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뛸 때 흔들거려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 두 개만 고치자. 우리 이 두 개만 고치고 여기다 우리 로고 받고 얘네보다 1,000원 더 싸게 팔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팔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큰 데를 추천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 시장을 들어갔을 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하게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걔네보다 1,000원 싸게 팔렸으면 당연히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비자가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사람보다 안 팔릴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세 페이지에 분량은 얼마나 되지? 추가 사진은 얼마나 되지? 이 사람을 모델 사진 썼나? 이 모델 사진이 여잔가? 이 모델 사진이 남잔가? 이 사람은 인스타그램 채널이 있나? 이 사람은 무신사에서 판매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진짜 죄다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이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트로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시장 규모가 큰 걸 들어가자. 시장 규모가 큰 거를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말했잖아요. 패션 브랜드라고 해서 옷만 팔면 요즘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실 요즘에 어플 개발도 저는 이제 1인, 2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까지 내가 좀 열어둬서 이게 내가 마케팅 자산으로서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나중에 입점을 했을 때 협상을 할 때 약간 무기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약간 오픈 마인드적인 생각을 갖고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프닝을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로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자랑하려는 거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거 아니고 제가 딱 3번 망했는데 이 3번도 많이 쳐준 거예요. 이 사업자 기준으로 3번이고 이 실제 쫌쫌따리 기준으로 한 5번 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망했습니다. 이제 망한 게 너무 익숙해져서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품이 잘 팔리면 오히려 이상해. 이게 못 믿겠어. 약간 그런 들이 있을 정도로 저는 망한 건 굉장히 익숙한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대학생이 이제 또 어떻게 이제 무신사 1위까지 갔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다 초반에 똑같이겠죠? 제 자취방이었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자취방에서 재고 쌓아놓고서 그 재고에서 맨날 손편지 써가지고 제품 보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 덧없이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갈망과 환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학생 창업으로 되어 있죠. 이거 청년 창업인데 제가 못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갈망과 환상에 대해서 좀 나눌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그 공과적으로 되게 대단하신 분은 맞지만 그분이 원래 이제 철학을 전공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제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 사람 내가 이제 인류의 구원자여가지고 내가 화상을 테라포밍해서 인류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그 창업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런 철학적인 게 거대하진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철학에 대한 얘기를 약간 넣을 거고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실전 노하우나 그리고 실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의 그 창업에 대한 생각을 좀 시작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솔직하게 말한다. 여러분들과 똑같다. 이게 제가 앞에 막 이렇게 그 회사 소개만 하고 뭐 데이터가 어떻고 시장 규모 하면은 와 저 사람 되게 공부 많이 했고 약간 재능이 있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옛날에 마술사를 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죠. 이걸 맞추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어쨌든 저는 마술사를 했고요. 제가 중학교 때 마술을 시작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마술 회사를 일찍 다녔습니다. 마술 회사를 일찍 다니고 최근에 그 늑구 아세요? 늑구? 그 5월드 탈출한 거기서 제가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추억이 좀 새록새록 떠올랐는데 이제 그만큼 저는 창업과 전혀 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마술을 그만두고 그 공부를 갑자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마술사들이 보통 그 공연을 나가서 돈을 벌어요. 공연을 나가서 돈을 버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다 깨달습니다. 마술사의 공연 순서가 여자 걸그룹 바로 전에 있어요. 여자 걸그룹이나 남성 걸그룹. 그래서 근데 봤는데 페이가 절대 이 걸그룹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냥 사회 구조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찌르든 사람을 자르든 사람이 뿅 하고 사라져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못 벌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항상 내가 열심히 해도 내 한계가 여기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꿈이 딱히 없었어가지고 그냥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내가 대학교를 가게 된다면 지하철로 한강을 갈 수 있는 데를 가고 싶다. 저는 이제 지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강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이제 뭐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저를 이제 제가 삼수를 했는데 원서 6개 중에 딱 하나만 붙었어요. 인하대학교 하나만 붙어서 저라고 다니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하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제가 그 삼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이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진짜 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마술사 하다가 갑자기 또 과를 정했는데 과는 또 갑자기 선생님이 하고 싶어져가지고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사범대를 들어가서 이 사범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약간 되게 학생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인하대 근처에 있는 자취방 사진인데 이거 보시면 바다가 살짝 보입니다. 그 인하대에서 바다가 보이는 자취방 대학생인데 미칩니다. 약간 그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애들이 와서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저도 이제 좀 대학교 와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예와 이제 성적과 어쨌든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갑자기 마술사에서 삼수에서 찐따같이 살던 애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인생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사람이 착각이 빠집니다. 나 뭘 해도 되겠다. 뭘 해도 되겠으니까. 그래서 창업이 사실 막 이렇게까지 사람을 고용을 하고 내가 맨날 치열하게 들어가고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몰랐고 그냥 나는 그냥 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 나 지금 여태까지 삼수해가지고 내가 만족하는 데 왔는데 내가 창업이라고 못할 거 있을까? 내가 그때 느꼈던 그런 느낌들 내가 걸그룹은 절대 못 이긴다라는 느낌들을 내가 지금 대학교 와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딱 처음으로 들었던 게 치킨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대학교 생활이 되게 좀 평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킨을 진짜 좋아해서 게임 이름도 막 이치킨 이런 건데 제가 치킨을 먹으려고 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배달팁이 생겨버립니다. 배달팁 지금 저희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배달팁 3,000원 때문에 제가 치킨을 못 사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겁나 큽니다. 나는 어쨌든 좋은데 자취를 하고 있고 나랑 만족하는 학교도 왔고 그래서 나는 잘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치킨을 못 먹지? 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치킨을 자유롭게 시킬 수 있는 인생을 살지를 고민하게 되고 요거를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좀 분석이라고 하면 웃긴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한 달에 치킨을 만약에 2번을 내가 시켜 먹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4번을 시켜 먹는다 쳤을 때 배달 팁이 3,000원씩 4번 하면 12,000원이거든요. 12,000원 곱하기 12를 해봅니다. 그럼 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15만 원 때문에 굉장히 비굴하게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15만 원을 벌어봐야겠다라는 갈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자신감에서 되게 사소한 갈망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신감과 갈망을 조금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은 굉장히 다른 게 제가 아무것도 없는 자신감을 시작했는데 그것만 있었으면은 사실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은 되게 경쟁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드시든지 여러분보다 대단한 제품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대단한 제품들이 항상 있고 여러분보다 매출이 잘 나오는 대표님들은 항상 있고 마케팅을 잘 하시는 대표님들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깨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이제 그 갈망은 안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치킨을 먹겠다는 갈망, 내가 호캉스를 한 달에 한 번은 가고 싶다는 이런 작은 갈망들은 안 깨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쯤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창업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창업의 길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여기서 뭐 기념비적인 숫자라고 한다면 뭐 연봉이 한 1억이라든지 월천 뭐 이런 걸 얘기하실 텐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지를 하시려면 사실 정신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그 철학에 대한 생각, 내가 이 창업을 왜 해야 되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으면은 저는 지속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서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근데 여러분들의 좀 갈망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갈망은 저는 무조건 작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뭐 내가 토스 창업자 이승건 대표님처럼 뭔가 우리나라의 금융 혁신을 가져올 거야. 내가 뭐 네이버처럼 뭔가 우리 사람들 연결하는 플랫폼 될 거야. 사실 그런 거 저는 너무나도 저한테 멀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치킨을 한 번 더 먹는 거, 내가 5성급 호텔을 더 부담 없이 여자친구랑 갈 수 있는 거, 약간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갈망이고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생각해 주시고 계셔야 되고, 그릇이 커졌을 때 여러분들을 따르는 팀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분명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그대로 전수를 해주셔야 돼요. 그 갈망을 전수해 주시지 않으면 이제 결국엔 이 사람들은 떠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있고, 저희 회사들도 이제 갑자기 단기간에 성장하다 보니까 헤드헌팅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직원분들한테 너가 갖고 있는 연봉의 2배를 줄게. 진짜 이런 거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저희가 안 나가고 버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런 갈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창업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돈 벌어서 뭐 할래? 아 그러면 저희 오사카 마라톤 같이 가죠. 저희 뉴욕 마라톤 다 같이 참여하죠. 사실 연봉을 많이 줘도 그걸 같이 참여하는 경험이랑 갈망은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얘기하면서 같이 소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거 없는 자신감이 사실 제일 위험하고 제가 가졌던 생각이고, 그리고 이 현실을 자각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이 없었죠. 그냥 나 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기부여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갈망은 아무리 작아도 되는데 대신 이제 솔직하기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속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진짜 속물이에요. 제 지금 갈망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치킨은 해결됐어요. 이제 치킨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와, 정답입니다. 제 속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진짜 포르쉐를 너무 사고 싶거든요. 저는 포르쉐의 911이라는 차를 너무나도 타고 싶은데 이제 이거를 딱 30살까지 딱 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 갈망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네이버 카페에 포랑페라는 카페가 있어요.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중고 매물을 봅니다. 1년 된 중고 매물을 보고 그거를 이제 리스료를 계산을 해봅니다. 그럼 월 한 200 나오거든요. 그럼 200이면은 지금보다 우리 매출이 이 정도 되고 재무 구조를 갖출 수 있으면 되겠다 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뭐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현실적인 갈망을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무조건 수치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월천을 찍겠다 라고 하면은 내가 언제까지 월천을 찍는데 거기서 가기 위한 과정이 이번 달에 적어도 10만 원을 벌어야겠다라는 계산이 있으셔야 돼요. 최소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갈망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창업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진짜 별의별 거 다 했어요. 그 인생향기라는 향수도 팔았었고요. 이 아로마 오일도 팔았었고, 실제로 인하대학교에 그 호수가 있거든요. 호수 앞에다가 이 가판대 놓고서
직접 같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공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완전 대차게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냐면 저희가 일단은 향수를 100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그냥 뭐 지인들 부르고 막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40개를 판매했어요. 그래서 와 이거 온라인에 보면 다 판다. 온라인으로 딱 제가 2개 팔았거든요. 하나가 엄마, 하나가 여자친구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못 팔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보통 10팀이 시작하면 한 팀만 살아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진짜 이거 스타트업 개념이라는 쪽으로 들어가면은 데스밸리 여러분 아시나요? 네, 데스밸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실제로 초기에 이제 투자를 못 받으면 이 죽음의 계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망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처음에 창업동원에서 창업을 시작했을 때 진짜 제 주변에 나는 팀이 이제는 거의 한 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면 한 팀만 살아남기 때문에 사실 망하는 게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진짜 제품 저희 망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지금 재고 처리 저희 완전 기부 천사예요. 왜냐면 연말 되면 다 기부하거든요. 재고 안 팔리니까 다 기부 천사고, 교회에다 기부하고 복지원에 기부하고 이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케이,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양말 안 팔리는 거 알겠어. 우리 양말 만들지 마 이제. 오케이, 이렇게 하고 우리 반바지 이거 잘 팔려. 여기서 가격 10,000원 올렸는데 안 팔리네. 오케이, 우리 그럼 확인했어. 그럼 이거 더 이상 하지 마. 대신 다른 것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사이클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다들 실패에 익숙해져 있어요. 실패에 익숙해져 있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이 실패를 빨리 함으로써 나만 할 수 있는 경험치를 빠르게 채운다라는 그런 뇌 구조가 박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대한 빠르게 실패하셔야 됩니다. 제가 뭘 배웠냐면, 이 향수를 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는 다르다라는 걸 또 느꼈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판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배우게 되었고요.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초반에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지식을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도전을 안 했으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패는 항상 실패하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너무 축하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실패 축하 타임이 있거든요. 저 여러분 이 콘텐츠 이렇게 올렸는데 목표 달성을 못했어요. 축하해주세요. 다 축하해줘요. 진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를 빠르게 해야 되는 게 이 5가지 환상이 있어요. 이 5가지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제가 그래도 제 나이 때 그래도 좋은 성과가 있다 보니까 제가 조언을 진짜 많이 주는 편인데, 연락이 어떻게 타고 많이 가요. 근데 보통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첫 번째, 이거 진짜 이거 제가 이 시장에 제가 이게 취미가 있는데, 다트 취미가 있는데 이거 팔면 진짜 너무 잘 팔릴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리고 이거 진짜 제가 봤을 때 트렌드가 돼요. 트렌드를 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요. 저 지금 혼자 있어가지고 진짜 팀원만 구하면 무조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제품까지 다 좋은데 이 SNS 마케팅, 바이럴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좋아하는 거는 이 대표님만 좋아하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님만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 이 트렌드는 우리가 타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 생기는 겁니다. 장원영이 체리 들고 있으면 체리가 유행하는 거고, 그리고 두점포를 갑자기 틱톡에서 바이럴되면 생기는 거고, 결국에 트렌드는 생기는 거라서 그거를 빨리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선점할 건지 생각해야 되지, 내가 뭔가 트렌드를 만들고 제가 이거 이해될 때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업 계획서를 보여줄 경우가 있어요.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보고 다 지워주시면 안 되냐.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인구가 70억인데 너 거 70억 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거면 보여주지 마라. 차라리 너 거 관심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실리콘밸리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내가 만약에 A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구조가 궁금하면 그냥 진짜 갑니다. 가서 똑똑 열어서 나 네 거 아이템 궁금해? 이러면 그냥 다 보여줘요.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 모집할 거고 이런 식으로 BM 할 거야. 왜 너도 이쪽에 관심 있어? 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특정 이점이라는 차별점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했죠. 저희의 그 러닝 브랜드 있잖아요. 아까 그 특장점들 설명드렸잖아요. 나이키랑 뭐 아디다스나 아시스가 그런 거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들도 하는 생각이고 저희도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거 절대 남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거 나만 알고 있고 나만 빨리 해야 돼.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팀원에 대해서도 내가 명확하게 이제 리더로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 라고 전달해 주시지 않으면 매출 얼마 올려야 돼. 이거는 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환율이 이 정도 나오고 지금 여기서 장바구니 추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가 개선을 한번 해보자. 내가 여러 부분을 해볼게 라고 해서 명확한 문제를 주시는 게 이제 좋은 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SNS 바이럴로 하면 돼 라고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준비가 안 된 아이템을 좀 더 빨리 들키게 돈까지 써가면서 하는 경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을 깨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환상을 깨는 방법은 실패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도전하면서 실패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떤가요? 이거 어때요? 이 러닝화 잘 팔릴 것 같나요? 아니 그쵸? 왜 안 팔릴 것 같나요? 별거 없어 보이는데 또 어떠실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제가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제품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품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똑같이 제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보여줬어요. 나 이거 팔 거야 이제. 나 이거 팔 건데 못 살 것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진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리야,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다들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네. 다 착해요. 그래서 그럼 얼마든지 얘기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어. 근데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 너가 뭐 향수도 팔고 책도 팔고 다 했는데 요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너 어디 뭐 사기 당한 거 아니야? 약간 뭐 사이비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약간 손찌검도 많이 당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범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과 쪽에서 사범대가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왜 괜찮냐면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졸업하면 일단 선생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요즘엔 임용고시를 준비를 해요. 근데 갑자기 저 사람이 치킨 먹겠다고. 갑자기 그 휴학을 때리더니 향수를 팔아. 향수도 망했어. 그러니 이제 공부 잘하고 있는 애들한테 가서 야 이거 어때? 야 러닝화 잘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다들 이제 저한테 진지하게 말리기 시작하고. 근데 제가 갖고 있었던 확신은 그때 그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거 시장 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인터넷 글이 있었거든요. 50대 이하 접근 금지 디자인이라는 글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절대 사면 안 된다, 망한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봤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환상 깨기. 네. 제가 환상을 좀 깼습니다. 이게 먹히는 아이템인지 안 먹히는 아이템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시장에서는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봤냐? 우리가 보통 구매를 할 때 뭐 전구 막 이렇게 공책 검색해서 사잖아요. 근데 그때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에서 스포츠 헤어밴드라는 제품이 검색량이 한 달에 1,500이 나왔어요. 근데 카본 Z라고 하는 이 고유 명사가 검색량이 1,200이 나왔습니다. 이거 분명 감각적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또 시간 낭비하고 나 빨리 선생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를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패를 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자마자 이건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누가 사는지 일단 모르겠어. 누가 사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는 된다고 말하니까 나 이거 팔 거야 라고 해서 여기 전국마라톤 협회에서 직접 찾아갑니다. 네, 직접 찾아가서 회장님께 PT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 인하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근데 사범대라고 하면 안 줄까봐 복수전공 경영학과 하고 있어가지고 경영학과 마케팅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실제로 이 제품에 대한 가능성을 봤습니다. 제가
사실 실적은 없지만 벌써 창업을 3번인가 4번 정도를 진행을 했고요. 이걸 하면서 교수님께 피드백도 받았고 저 마케팅 서적 이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판매 권한만 주시면 제가 이거 가지고 그냥 없던 매출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해서 PPT 발표를 합니다. 근데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되게 귀여워 보이셨나 봐요. 그냥 뭐 대학생 짤 얘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걸 팔아주겠다고 하니 이제 그래 너 해봐라 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은 됩니다 라고 해서 실제 제가 이제 열심히 찾았어요. 이제 그 실제 판매 데이터, 검색량 데이터 아니고 판매 데이터인데 이게 일주일치거든요. 일주일에 428만 원이 팔립니다. 일주일에 428만 원이 생기고 팔리고 이게 네이버에서만 이렇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쿠팡까지 더 해서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팔렸습니다. 1,000만 원 이상 팔렸고 맥시멈으로는 한 4천만 원까지 한 달에 이제 팔리게 되게 되죠. 그래서 확신은 외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로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게 될 거야 될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항상 그거 물어봐요. 이거 왜 되는데? 고객이 몇 명인데? 시장에서 이걸 소비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래서 초기 기능 한번 해봤어? 초기 제품을 팔아봤어?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데? 이제 항상 물어봅니다. 왜냐면 제가 잘 됐던 이유가 이런 근거를 통해서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무실도 생기게 됩니다. 기존의 사무실에서 벗어나서 인하대학교에서 커먼 제품을 팔 수 있는 사무실을 개설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때 위탁점의 수수료로 20%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는 재고도 안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6천만 원 만약에 3천만 원이 팔린다고 치면 20%면 저희가 60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생입니다. 한 달에 600만 원씩 현금으로 통장에 꽂혀. 와 어때요? 도파민 미쳤죠. 그래서 진짜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술 제가 맨날 다 사고요. 그리고 저희 회식 동아리 회식 있으면 내가 한 번에 다 결제하고 2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한 번에 결제하고 그리고 뭐 항상 놀러 다닐 때도 좋은 데 가고 막 그렇게 되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근본 없는 자신감. 사람이 일찍 잘 되면 또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 협력으로 시작해서 이 경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통제권을 늘리지 않으면 통제권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갑자기 이제 제가 많이 팔기 시작하니까 그쪽 회장님께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제가 마케팅을 하고 상세 페이지 올리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굳이 내가 얘한테 이 정도의 수수료를 왜 줘야 되지? 네가 무신사도 아니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맞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제가 못 줬기 때문에 회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가서 PT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PT를 했는데 요만한 대학생이 가서 PT를 했는데 그 뭐 계약서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PT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카카오톡 받고 그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끊기게 됩니다. 공급이 끊기게 되면서 사실 이게 거기서 그걸 깨달아요. 아 이게 항상 하하호호 하진 않구나 시장이. 하하호호 하진 않고 내가 협력으로 시작했으면 다 경쟁으로 끝나고 내가 통제권이 없으면 이 통제권은 내가 뺏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품에 대한 통제권은 저기 협회에서 다 가지고 있었죠. 저는 거의 제로인 셈이죠. 최근에 그 이랜드 뉴발란스 철수하신 거 들었어요? 그 뉴발란스 총판이 이랜드라는 데인데 패션 쪽으로 되게 유명한 데인데 그 뉴발란스에서 이 직진출을 선언을 해서 뉴발란스 공홈을 이제 8월자부터 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랜드가 여태까지 해놨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뉴발란스가 이제 직진출하면서 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 돈을 많이 벌긴 했겠죠. 결국에는 통제권을 늘리지 않으면 통제권은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브랜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아이템을 계속 하다가는 통제권만 맨날 내가 뺏기고 살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애초에 통제권을 만들고 이 통제권을 가지고 오히려 좀 약간 좀 재밌게 얘기하면 양아치 짓을 해야겠다. 앞으로 우리 총판한테 내가 좀 양아치 짓을 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해야 내가 좀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아까 제가 이게 좀 갈망 치킨을 못 먹게 됩니다. 치킨을 못 먹게 되니까 좀 다시 제 치킨을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왔는데 이게 그 사람의 심전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상의 상태래요. 이걸 얘기를 왜 하냐면 굴곡 있지 않습니까? 예, 정상은 굴곡 있다. 실패도 당연한 거고 우리가 굴곡이 있는 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행동이고 죽으면 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평탄하면은 그게 오히려 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굴곡을 이제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사업을 많이 주변에 망하신 분들 많이 봤는데 보통 케이스가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뭐 공급이 끊긴다든지 생산을 맡겼는데 그 생산 공장에서 갑자기 돈을 들고 나른다든지 중국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굉장히 탓해요. 아씨 회장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진짜 배신감 드네. 내가 어떻게 발굴해서 한 건데 이 사람 진짜 이상하네. 뭐 하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진짜 부족했구나. 아 진짜 충분히 그럴 수 있네. 이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 내가 더 성장해가지고 더 좋은 조건을 내가 또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고 실제로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면 다음에 난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해야겠다. 이번에 하나 배웠다. 이런 마음가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회장님이랑 저 아직도 잘 친하게 퇴일 때마다 연락을 하고 최근에도 한 번 뵀습니다. 각자 서로 위치에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왜 시작하게 됐는지 하는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전적이고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약간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꿀팁이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살짝 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사담을 조금 더 하자면 강의를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이커머스 강의 뭐 이런 데 많으니까 그런 데에서 제안 들어와도 이제 사실 뭐 100만 원 이상이어도 잘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어쨌든 저는 인천 지역 내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워낙 많이 받았고 이런 기관에서 하는 거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제 가리는 거 없이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첫 번째인데요. 광고를 사지 말고 채널을 소유하세요. 예.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인트로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생기면 관련 플랫폼에서 다 전화가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통제권의 개념에서 생각해보면은 그 광고 소재를 만들고 그거를 집행하는 거를 대행사한테 넘기는 구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진짜 망해요. 이게 돈으로 돈을 해결하는 구조고 그렇게 되면은 광고비 100만 원을 쓴 업체를 저희가 101만 원을 쓰지 않으면 못 이기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고를 사지 마시고 채널을 좀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채널을 해야 돼요? 저도 몰라요. 네, 저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콘텐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러닝라이프 인스타그램 한번 보시면은 일주일에 콘텐츠가 15개인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맨날 가설 검증이에요. 대회 소개 올리고 그 다음에 신발 소개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릴스도 올리고 다른 것도 올리고 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먹히는 걸 빠르게 찾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도 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온양석산 혹시 아세요? 온양석산 모르세요? 그럼 혹시 온양석산 한번 그 인스타그램에 검색해 보시면 그게 돌 파는 데예요. 돌 파는 아저씨인데 이게 막 돌 막
이렇게 해서 아 여러분 이 돌 막 좋아요 막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에 이 돌 우리가 어떻게 사요 막 이래요. 아 이거 돌 못 사가요. 그래서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인스타그램 채널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 회사도 살아났고 사람들이 애완돌 팔아주세요 하니까 애완돌도 팔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광고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예시로는 이제 선양소주 아시나요? 선양소주 거기 대표님도 맨날 마라톤 하시면서 아 내가 이게 소주를 만든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뛰고 타자는 게 좋지 그게 다거든요. 그냥 뭐 할아버지가 나와서 되게 재밌게 얘기하고 술을 만든 게 다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너무 좋아요. 요거 저희가 러닝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심리세 들어가고 뭐 해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어차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 진짜 자신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있잖아요. 그걸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시로 그 봉준호 감독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봉준호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하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기생충 보면 너무 한국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잘됐을까? 해외에서 봤을 때는 그게 진짜 특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창업을 결심하시면서 창업 강의를 들은 이런 것들 진짜 하다못해 브이로그라도 올리시던지 블로그를 올리시던지 스레드를 하다 보면은 분명 어떠한 채널에서 반응이 오는 채널이 생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